뭔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새해이기도 하고 네네. 호박즙을 저희가 선물로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보던 거네요. 직접 개봉해 주시죠. 네. 네. 아이고. 드시면서 하시라고. 진짜네? 사실 이 호박즙과 오늘의 컨텐츠가 좀 주제가 좀 연관이 좀 있어요. 감이 좀 오시려나요? 맞추면 상품 같은 거 있나요? 드시고 있는 게 상품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주제 컨텐츠는 이제 눈성형 주의사항인데 네. 수술 후 붓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의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사실 활발히 있었습니다. 호박즙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고, 외국에서는 이제 아니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먹는 약이나 크림 제제 대상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저널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좀 많이 상반된 내용들이 한동안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호박즙에 대한 어떤 연구나 임상 실험은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붓기 관리에 관한 어떤 약물이나 성분들에 대한 연구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호박즙 단독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구매해서 관리를 하실 정도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이외에 다른 관리들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찾아서 드시고 또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붓기가 빨리 빠지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3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첫 3일 동안은 붓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붓기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늘어나 있는 붓기를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얼음찜질이나 이렇게 안정을 통해서 몸을 좀 차분하게 하고, 또 붓기가 더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이 되면 이제 반대로 혈액순환을 좀 더 촉진시키면서 따뜻한 찜질을 하고, 조금 산책이나 어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게 붓기가 이제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붓기가 줄어들려고 하면 보통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는 붓기는 점점 좀 내려와서 빠지게 되죠.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좀 빠지기 힘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술하는 이제 눈, 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대부분 다 위에 있지만, 주무실 때는 이제 똑바로 누워 계실 때는 심장과 같은 높이 이렇게 계시죠. 근데 심장보다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베개를 좀 더 높게 올려서 이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베개를 너무 높게 해서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붓기가 내려오다가 목에서 막혀요. 그래서 목이 이제 눌리지 않는 선에서 조금 머리를 높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좀 어려우시다면 이제 어깨까지 오는 커다란 쿠션이나 아니면 이불 같은 걸 통해서 상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다면 붓기가 빠지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수술을 하시고 나면 이제 하루 이틀 후에는 이제 피도 조금 묻어 나오고, 어떤 이제 분비물 같은 것들이 묻어 나오면서 그게 굳어서 좀 지저분하게 모여 있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닦아주는 게 어떤 흉터 관리나 그 상처 관리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드레싱을 깨끗이 해드리는데, 집이 머신 분들은 오시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집에서 생리식염수와 면봉으로 수술 부위를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소독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세수나 머리 감는 것도 첫날은 좀 피하시더라도 둘째 날부터는 이제 가볍게 하셔도 되는데, 수술 부위를 직접 문질러서 씻거나 하시는 건 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부위를 씻으시다가 물이 묻는 정도, 튀는 정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씻고 나서는 티슈로 좀 깨끗이 닦아주시고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눈을 조금 또렷이 뜨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 놓은 쌍꺼풀이 펴져서 있는 상태고, 눈을 뜨게 되면 쌍꺼풀이 생겨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부분은 쌍꺼풀이 또렷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는 거니까요. 이렇게 눈을 조금 또렷이 떠서 쌍꺼풀 라인이 선명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잘 자리 잡게 되죠. 우리 다림질 생각을 해보시면, 다리고 나서 그걸 펴지 않고 잘 접어두게 되면 그 접혀 있는 그 선이 오래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도 실밥이 있던 자리가 상처가 좀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실밥을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밥을 그 이상 오래 두게 되면 자국이 더 생기거든요. 실밥을 뽑았다고 상처가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틀 정도는 실밥이 있는 것과 똑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상처 부분에서는 관리하실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게 비비거나 긁거나 하는 거 정도를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화장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로션 같은 것들은 바로 바르셔도 되지만 지울 때 세게 비벼야 되는 그런 종류의 화장이나 그런 것들은 한 달 정도는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무리한 운동이나 술, 담배 같은 것도 한 달 정도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성형 후 수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수술해드리는 건 제가 정성들을 잘 해드릴 수 있지만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야 잘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성공적인 성형 수술 결과를 위해서는 제가 하는 노력도 반이지만 또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이해하셨길 바라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스케치 성형외과 정윤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